What a feeling. Now it's time for Christmas. And Christmas is my favorite time of year. It's beginning to look like all my wishes are coming true. That's why I.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내정도 테니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오랜만에 왔죠? 아무래도 여러분 또 각자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 프랑스로 돌아가요 막 이런 영상을 찍은 게 저의 마지막 영상이 됐는데 저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담아봤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에 거의 5년 차로 살았던 것 같아요. 21살 후반에 와가지고 지금 25살을 꽉 채워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할 것들도 되게 많았고 학교도 아무래도 등록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어쨌든 오늘은 화장법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의 그냥 근황? 이런 거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화장을 하면서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Get Ready With Me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외정도 테니입니다. 쌩얼로 이런 거 하지 말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영상을 그동안 진짜 많이 못 올렸어요. 죄송해요.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유튜브는 고사하고 제가 파리에 있어야 될지 한국에 있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리에 지금 1일 확진자가 8만 명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화장을 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배경으로는 처음 찍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화장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요. 와, 화장품들 안 써봤을까? 거의 코로나가 시작되고 3월부터 지금까지 화장하고 나간 날 거의 손에는 못 걷고 발까지 합쳐가지고 못 걷고,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피부가 되게 반질반질해졌어요. 저번에 제가 그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겁나 비장하게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1일 확진자가 10,000명 이거밖에 안 됐었단 말이죠. 그때도 근데 솔직히 10,000명도 너무 미쳤다 이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일 확진자가 저번 주만 해도 8만 명 이렇게 찍었거든요. 1일 확진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치를 완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도 확진자들이 조금 많이 생기고, 근데 여기는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학교를 닫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닌 거죠. 한국은 확진자가 그래도 아직 몇백 명 수준대니까 학교가 뭐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모든 학교마다 거의 한 명씩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사실 제가 이번에 갈 때 저는 이번 1년은 공부를 끝내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생각이 그게 아니셨나 봐요. 제가 짐 정리를 하고 온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시는 거죠. 막 언제 올 거냐, 거기 있는 게 맞을까? 주은아 다시 생각해보자. 뉴스가 하루 8만 명 찍기 전에 5만 명도 있었을 거고 4만 명, 3만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8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한국에 뉴스가 났나 봐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뉴스에 되게 민감하시겠죠. 그러셔가지고 매일매일 전화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엄마 내가 아직 해야 될 공부가 더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여기 현지 반응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그게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서 제가 너무 복잡했어요. 막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나면 아 진짜 이거 정리하고 가는 게 맞나 싶다가도, 여기 프랑스 사람들 반응을 보면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포기하고 간다는 게 배움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유학이 끝나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는 입장으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기에 조금 저는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건이 터졌죠. 사건이라기보다는 베이스만 하면 너무 생겼으니까 눈화장 할 때 또 말할게요. 아니 근데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역시 화장을 안 해야 되나 봐요. 아 근데 그럴 수 있니? 피부가 화장을 아주 쏙쏙 빨아먹네. 이렇게 매끈하게 베이스가 끝났습니다. 오, 피부 진짜 그만해주구나. 이제 그러던 와중에 지금 당연히 하루에 8만 명이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거의 학교마다 다 확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에도 이제 확진자가 생겼죠. 가까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아니 어떻게든 접촉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이제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파우더 발라줄게요. 이글리스. 저 이번에 한국에서 올 때 화장품도 진짜 많이 사왔어요. 그 유학생들 다들 공감하실 텐데 쟁인병이 생기거든요. 한국 물건은 무조건 갔을 때마다 쟁여 온다. 약간 이런 거. 근데 그 화장품도 지금 거의 한 번도 못 발랐을걸요? 다 새 거예요, 새 거. 근데 이제 그전에도 제가 걱정을 좀 고민이 많이 되었었던 게 아무래도 악기 클라리넷 전공이다 보니까 레슨을 무조건 마스크를 벗고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되게 조심해 주셨어요. 레슨해 주시는 교수님도 되게 조심을 해 주셨는데 요게 저희 집에 있는 방부스거든요. 연습을 할 수 있는 새벽 늦게까지 연습을 해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방음부스인데 방음부스에서 연습을 원래는 하는데 방음부스가 워낙 좁고 이렇게 소리가 안 울리거든요. 안에가 이게 소리를 다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 리드를 고를 때도 그렇고 좀 레슨을 갔을 때 제가 넓게 불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레슨 전에는 1시간 전에는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해서 좀 불어보고 레슨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루 딱 갔는데 와, 이 밀폐된 공간에 물론 연습실에 한 명당 하나만 주지만 창문이 없는 방도 많고 그 방에 저 전에 연습하던 아이가 만약에 확진자면 그 애가 있었던 그 공간 안에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보면대를 만질 거고 저희는 또 침이 섞이잖아요. 근데 저는 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 리드는 사람의 목소리로 치면 성대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그 리드를 떨어서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 리드를 보통 한 번 사면 이제 한 통에 10개씩 들어있으면 그걸 보통 한 달에서 3주 정도의 주기로 쓴단 말이죠. 연습을 많이 할 때는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사는데 어쨌든 그게 절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손으로 끼워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른 공부였으면 제가 괜찮았을 텐데 아무래도 관악기 그걸 또 입으로 바로 넣고 또 제가 그걸 손으로 해서 또 그걸 리드 케이스에 넣고 그런 게 너무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면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면 또 괜찮은데 그게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보라 색깔 옷 약간 이런 거 입었으니까 좀 차분하면서 좀 고급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이제 접촉했던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게 검사 결과가 되게 그때 하루 만에 나온다 그랬나 여기는? 하여튼 다다음 날이 저희 레슨이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들한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한 주만 딱 내가 레슨을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약간 한국이면 좀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프랑스에 있으려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게 맞다 싶은 거죠. 오, 햇빛. 계속 진행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여기는 이미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판단을 한 건데 나 혼자 계속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 돌아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해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코로나는 폐렴이잖아요. 폐렴에서 출발을 했고 그 완치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막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저는 클라리넷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버리면 이제 폐로 호흡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리스크가 크겠다는 생각을 판단을 저는 너무 많이 해서 좀 되게 많이 조심했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식당도 절대 안 가고 왜냐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서 식당 한 번도 안 갔고 카페도 한 번도 안 갔고 무조건 오로지 집에만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왔으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집에만 있고 저 지하철도 안 타고 이동 전부 다 우버로 하고 이제 학교가 베르사유에 이번에 돼가지고 베르사유 갈 때는 그 엄청 큰 기차인데 그 한 칸에 한두 명밖에 안 타서 그거는 타는데 파리 안에서 이제 이동할 때는 무조건 우버를 타고 이제 어차피 외식을 안 하니까 해 먹으면 되니까 그게 돈이 비슷비슷하게 들 거라고 판단해서 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양측한테 피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싶기도 해서 그래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마음을 조금 결정을 하게 됐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약간 은은한 보라 색깔의 옅은 보랏기 도는 분홍색을 좀 베이스로 발라줘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국을 결정했어요. 사실 제가 3월 달부터 이 고민을 계속했잖아요. 3월 달에 졸업을 계속 준비하면서도 모든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도 일부러 과제 더 열심히 내고 왜냐면 졸업하려고 지금 몇몇 학교들은 아예 그 작년 학기를 없었다 치고 새로 시작을 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작곡업 수업도 저희 반에서 저랑 몇 명만 패스를 하고 두세 명만 패스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 학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귀국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일부러 숙제도 더 계속 내고 그 선생님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 다 뭐 엄청 관심 있는 척하고 엄청 열심히 좀 그렇게 했거든요. 매일매일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공부를 더 하는 것보다 이제 뭐 클라리넷밖에 할 줄 아는 거 없는 앤데 거의 뭐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가 걸릴까봐도 무섭고 사실 그렇다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귀국을 하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떠날 때 저한테 주은아 귀국은 절대 네가 예상할 때 귀국할 수 있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다들 어쩌다 보니 진짜 귀국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게 된다고 그때 귀국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11월 거의 말쯤 되거든요. 이제는 어쩌면 내가 공부도 이제 다 끝냈고 디플롬도 다 받았으니까 지금이 끝내는 때구나. 넌 준비 안 된 귀국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로 돌아가자니 코로나가 무섭고 귀국을 하자니 준비 안 된 귀국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머릿속 정말 시끄러웠어요. 매일매일 너무 시끄러웠어요. 매일 저는 계속 프랑스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 계속 말리고 사실 나도 무서운데? 좀 그랬거든요. 결국 이제 돌아가겠다고 딱 판단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 내가 그동안 좀 고집을 부렸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다뷰티 누드 이것도 나온 지 1년 넘었는데 이것도 그때 작년 제 생일 선물로 되게 친한 언니분께서 선물해 주는데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때 막 시험 준비하고 이런다고 바쁘고 이제 시험 끝났다 놀아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팡 터져가지고 올해는 거의 다들 근데 그러시죠? 다들 학교도 못 가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저는 돌아왔다가 학비도 다 내고 1년치 학비 다 내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까지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약간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니까 프랑스 애들 원래 있었던 학생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지니까 학교 시험 치기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진짜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온 지 2달 만에 그만두고 간다고 하려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꼭 그 이동 금지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떨어지자마자 부모님이랑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 이동 금지령으로 학교 못 갈 거면 있을 이유가 없다 돌아와라 이랬는데 이제 학교는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갑자기. 근데도 그때 선택했던 선택이 여러분 저는 지금 약간 회색깔 궁금하신가요? 어쨌든 혼자 파인 요 색깔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때 귀국 결정하고 나니까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해도 이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진짜 공부한다고 저 여행도 못 가봤고 작년에 왜 그 금비랑 수단이랑 동생들이 그 프랑스에 교환학생으로 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름에 처음으로 애들이랑 이제 여행을 조금 다녔는데 그게 저희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갈 때 제가 다 되게 빨리빨리 다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 전에는 좀 이렇게 유럽 여행을 돌아보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유럽 여행은 무슨 지금 파리도 이동 금지령 때문에 아테스타시용 없이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집에만 있고 저희 동네만 있고 좀 이렇게 제가 귀국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다들 뭐 코로나를 예상했나요? 그래서 이제 저의 파리 브이로그는 끝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준비하던 시험을 갑자기 제가 제 손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나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시작하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미루다 보면 제가 결국 이렇게 1년 뒤에 떠나게 될 줄 그때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저는 막 20대는 파리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했었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아직 25살밖에 안 됐거든요. 갑자기 보통 음악하는 분들이면 25이면 아직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이렇게 공부를 그만두고 간다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냥 지금은 마냥 좋아요. 근데 제가 여행 갔을 때마다 영상들 엄청 많이 찍어왔어요. 그 다 1, 2년 전이에요. 진짜. 벌써 시간이 11월이잖아요. 코로나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 2년 전에 여행했던 영상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들을 조금씩 편집을 해서 올릴 생각이긴 해요. 한국 돌아가면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사실 거의 이사 준비하는 거 외에는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씩 편집을 해서 여행 영상들 위주로 조금 올릴 것 같긴 해요. 제가 원래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던 게 뭐 유학생 일상 이런 거였는데 지금 뭘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섀도우는 이 정도로 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갈게요. 브라운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 집 바깥 풍경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나름 자부심을 항상 가지는 게 저희 집에서 에펠탑 바로 밑에까지 거의 15분? 되게 가깝고 여기 바로 옆에 창문에 보면 샌드강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 집 위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조금 오히려 여기가 저한테는 저희 집 같았겠죠. 당연히 제가 이 집에 벌써 4년을 살았더라고요. 이 집은 22살 때 이사 왔다. 22살 때 이사 와서 이제 25살을 꽉 채우고 가는 거니까 이 집이 저한테는 사실 한국에 있는 집보다 왜냐면 저 유학 가고 저희 집 이사 갔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저한테는 어디보다 집 같았는데 이제 이 집에 안 돌아온다는 게 조금 요즘 그래서 감성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저 방음부스 보면서도 이 방음부스 구할 때 진짜 고생했었는데 이 집 전집에서 연습하다가 집에서 클라리넷 연습한다고 이웃들이 다 같이 냄비 치고 막 창문 열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쫓겨나듯이 무서워서 이사 왔던 거였거든요. 참 다사다난했는데 근데 뭐 자주 놀러 오면 되니까 아쉬운 건 전혀 없고 그냥 좀 되게 홀가분해요. 솔직히 전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국에 갔을 때마다 나는 언젠간 떠날 사람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언젠가 한 달 뒤면 떠날 사람 여기서도 언젠가 떠날 사람 조금 그래서 소속감에 좀 목말라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안정감이 너무 없었어서 저는 유학하는 동안 되게 불안해하고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는 원래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짜 친구 없이도 너무 잘 살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막 그렇게 자주 살았다 보니까 저는 외로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유학을 하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외로움을 겪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이제는 싫다. 더 이상 너무 외롭고 가족이랑 꼭 같이 있고 싶고 부모님이랑 가까운 데 있고 싶고 좀 그런 게 저한테 집착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있을 일이 없을 테니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전 여전히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뷰러를 합니다. 그래도 진짜 유학 가서 감사했던 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21살에 경희대 딱 합격하고 한 학기 다니고 바로 유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주은아, 어쩌면 지금 네가 유학을 안 가면 앞으로 못 가게 될지도 몰라.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유학을 떠나게 됐었거든요. 정말 저 불어 아베세데밖에 그냥 ABCD 이런 거 배우고 그냥 바로 갔거든요. 지금도 불어를 잘 못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영어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창피합니다. 준비를 진짜 안 하고 유학을 와서
저는 사실 그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내가 불어를 조금 더 많이 한국에서 배우고 올 수 있었다면,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왔었으면. 저는 여기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후회 아닌 후회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가 될 때가 있나? 준비가 과연 우리 인생에서 준비가 됐다, 이제는 떠나도 된다 할 때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내가 그러면 준비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 끝나고 유학을 왔으면 딱 지금 제 친구들이 졸업 연주회를 하고 있거든요.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럼 지금 이 시국에 유학 와서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들이 이번 1년 동안 펼쳐졌는데, 그러면 그때 왔었으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진짜 그때 유학을 왔던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좀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었죠. 준비가 됐을 때라는 건 없구나. 그냥 하면서 해나가는 거구나.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때는 재수하면서 제가 유학을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인생은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전 요즘은 여기 앞부분에만 마스카라를 여기 앞에만 하고 뒤에는 안 해주고 있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안 세 보이고 싶어서. 그다음에 눈 밑에는 요즘 여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메이크업 해보는데 밑에는 다 지워졌어요, 하도. 그래서 그래도 저는 진짜 한국 가는 거 너무 기대되거든요. 한국 가면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물론 뭐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돈 벌 수도 있고, 가족들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의지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항상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그게 너무 기대되고 좋아요. 제가 유학을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외로워 보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던 애거든요. 왜냐면 항상 그냥 제 주변에 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변에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진짜 지독하게 외로워 보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참 배운 게 많았던 유학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한국 가서 판단이. 이제 그 다음에 립은, 제가 립을 한국에서 이만큼이나 사왔어요. 일단은 제일 발라보고 싶었던 것부터. 이게 라카 에디 컬러인데, 제가 그때 라카 리브 컬러를 너무 잘 써가지고 겉에 살짝 일단은 조금, 세포라가 한국에 들어갔다면서요? 다 들어왔으려나? 이거 세포라 립인데. 그래, 세포라도 이제 한국에 있는데. 색깔 너무 예쁜데? 두 개 섞으니까 진짜 예쁘다. 입술이 작은 게 콤플렉스여가지고 오버립을 진짜 좋아했는데, 오버립이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꼬리가 엄청 처져 있는 타입이라 많이 놀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끝에를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처진 느낌이 없지 않나요? 약간 여기랑 사선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러면 약간 축 처져 있어 보이기만은 하진 않죠. 이렇게 하고 아까 이거 에디 컬러를 안쪽에 약간 발라줄게요. 진짜 안쪽에만. 아까 만들어준 끝라인을 주위에서, 끝라인에서 살짝 안쪽으로. 오늘 많이 마음에 드는데? 이제 머리를 하고 올게요. 단발 이렇게 했었을 때가 레이어드 머리 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허쉬컷 그런 거를 했다가 요즘 기르고 있어요. 블러셔를 발라볼까? 최근에 발랐던 그 립스틱으로 바를게요. 왜냐면 저 이러고 그냥 장 보러 갔다 올 거거든요. 화장을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기분이 좋네요. 뭐야,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이런 색깔? 약간 톤 다운된 인디 코랄?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화장을 마쳤습니다.
Christmas, all the happy smiles and the wishes. And I want it all, from the lights to the mistletoe. Tell me one thing, is there anything that you're missing? I will keep you warm as soon as you remove that snow. Whatever we do, we will be alright. These holiday wonders will open your mind. May all your wishes tonight come true. The love I lived, the dream I knew. This Christmas I only wanna be close